이번엔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값을 갖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키는 내부적으로 해시 값으로 저장이 되고 순서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코리아의 수도 서울이죠. 그리고 캐나다는 오타와고요. 그리고 여기 조심할 거는 끝에 컴마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는 워싱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 1은 3을 값을 주고요. 3은 8을 주고요. 4는 4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죠. 자, 변수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올 때는 가로하고서 코리아 이 키값으로 해서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럼 불러와지죠. 그리고 캐나다로 불러오면 이렇게 오타와가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B의 변수들을 불러와 보면 1이 키값으로 됐죠. 그래서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3도 불러와지고 4도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덱스가 안 되기 때문에 0같이 키값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은 키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항목 추가 및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코리아 하고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값이 있을 경우에는 오버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부산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만약 키값이 없으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두 딕셔너리를 병합해주는 함수입니다. A는 그대로 쓰고요. B만 하나 더 추가시킬게요. 는 베이징이고요. 그리고 코리아는 다시 서울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을까요? 는으로 대입연산자로 줬네요. 여기서는 콜론을 사용해야 됩니다. 콜론을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A 업데이트 B를 해주면 A를 불러오면 여기에 차이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는 키값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 키값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키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다시 불러오면 코리아, 캐나다, 아메리카, 재팬, 차이나가 있죠. del 함수를 써서 재팬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를 봐보면 재팬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함수를 사용하면 딕셔너리의 모든 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한번 다시 A를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불러와졌죠. 그리고 A 클리어를 클린으로 썼네요. 클리어로 해서 수정해서 해보면 다시 A를 출력해보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n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를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A에 B 리스트로도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in을 배웠을 때 O, in, b를 하면 b가 있으면 이 리스트를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A 같은 경우는 A도 역시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 밸류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키 값을 찾아줍니다. 한번 서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울은 밸류죠. in A로 하면 없기 때문에 찾지 못합니다. 만약 하지만 코리아로 찾으면 찾아졌죠. 이렇다는 뜻은 리스트 같은 경우는 값이 늘어날수록 연산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값을 위주로 찾기 때문에 딕셔너리 연산 속도가 일정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다른 SQL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밸류 액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로 접근한다고 살펴봤었습니다. A, 코리아. 만약 없는 경우, 키값이 없는 경우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get 함수를 사용해서 하면 none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에러 없이 키값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해서 진행할 수 있겠죠. 이번엔 키와 밸류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keys 하고서 가로를 쳐주면 이렇게 키값만 찾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리스트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딕셔너리 형태로 나오던 것이 리스트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values 하면 A에 있던 값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리스트로 하면 리스트 형태로 값이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items 하면 이렇게 tuple 형태로 값이 묶여져서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로 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tuple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인덱싱을 했었는데 만약 A에 0을 하면 아직 우리가 변수로 선언을 안 해줬네요. 자, 변수로 선언해 주겠습니다. A로 선언해 주고서 0을 하면 코리아 서울이 나옵니다. 이때 이 코리아만 불러내고 싶으면 A에 0을 해주면 코리아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원이 높아질 때는 그 차원 수만큼 옆에 다시 가로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의 키만 활용하는 데이터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는 1, 2, 6 해서 이런 식으로 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집합 개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셋은 중복을 제거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문장이 있죠. 이것을 셋으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보면 L은 2개인데 하나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A는 set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주면 중복된 숫자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셋은 수학의 집합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사용하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같은 집합 개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는 3으로 하고 B는 2, 3, 4로 해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A 유니온 B, 프린트 A 인터섹션 B, 프린트 A 디퍼런스 B, 프린트 A 이 subset B. 자, 주석으로 표현해보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부분집합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볼까요? 그러면 합집합에는 A, 1, 2, 3, 2, 3, 4가 다 합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집합일 때 중복되는 것은 제거되죠. 그리고 교집합은 서로 간에 공통되는 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 3이 교집합으로 됐죠. 차집합은 1, 2, 3과 2, 3, 4 중에서 빼고서 남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집합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B가 전체 큰 집합이고 그 집합에 A가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A는 B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is subset 해서 B를 보면 false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B가 1, 2, 3, 4, 5로 해서 해보면 true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B에 속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